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020년 전기기사 제3회 전력공학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나갈 때는 원래 전력 우리 100문항이 있을 때는 20번부터 나가죠. 저는 그냥 전력은 1번 과목별로 그냥 1번부터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책을 보시면서 보면 충분히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0년 3회 20년 1회의 통합은 약간 전력이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고, 3회 때는 어땠는지, 어떻게 간연도가 조금씩 변형되는지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델타에서 Y로 바꾸게 되면 용량은, 근데 용량일 때 여태까지 차라리 이게 마이크로 페로스로 기준한 건지 KV로 기준인지 모르지만 여기 KV 딱 좋죠. 그래서 보통 Y가 쓸 때는 오메가 CV 제곱이고요, 1번이. 델타일 때는 3 오메가 CV 제곱이죠. 당연히 KV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때는 문제에서 뭐냐면 델타에서 Y로, 그죠? 델타 결선을 Y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델타로 Y로 바꾸게 되면 3분의 1배, 얘가 3이고 얘가 1이 있죠? 3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롯이 아니라, 페롯일 때 반대가 되죠? 네, 그러나 지금 KV에 요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C가 페롯이잖아요. 요거이면 얘가 뒤집어지죠? 그죠? 얘가 뒤집어지. C로 하게 되면 3이 밑으로 가잖아. 얘는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역수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KV의 기준이니까 요걸로 하면 되고요. 자, 3상일 때 전압강화. 보통 전압강화 2는 어떻게 구하죠? 전압강화 2는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요게 몇 선명에 대한 전압강화냐? 1선명의 전압강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요게 VS, VR에다가 전압강화 2가 되잖아. 그러면 성관으로 바꿀 때 우리가 1선당전압은 상전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3상에서는 보통 성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상에서 성관으로 바꿀 때 어떻게 돼? 누수함을 곱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ES는 ER의 전압강화 2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상전압이란 말이에요. 상전압에 대한 전압강화니까 성관으로 곱하면 양변에다가 누수함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도 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당연히 누수함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성관에 대한 전압강화가 나오는 거죠. 이건 성관에 대한 전압강화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누수삼 빠지면 상전압에 대한 전압강화, 누수삼이 들어가면 성관에 대한 전압강화. 그래서 답이 1번.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게 되면 가공지선의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차폐각은 보통 30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폐각이 클수록 작을수록 효과적이라고 했고, 가공지선은 요즘 몇 가지 사용하죠? 2조를 사용하면 차폐각이 작아지니까 보일이 좋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공지를 위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양쪽에 위에다 두 개를 이렇게 가공지를 달면 이쪽은 얘가 보하는 거고 이쪽은 얘가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각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때릴 때,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차폐각이 작았다라고 하는 거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4번을 볼게요. 4번.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 다중 접지한다. 역률 개선, 일단 역률 개선은 좋고요. 전압을 높이면 전압 강화 작아지죠. 전압 강화는 이제 전압에 반비례하니까. 3번에 불평형을 작게 한다. 불평이 작으면 중성선이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그 불평이 크면 중성선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생겨요. 또 중성선이 없는 방식도 불평이 많이 생기면 가장 큰 전류에 대한 손실 갖고 손실 따지기 때문에 손실이 큰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15A, 여기 10A, 여기 5A. 그러면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잖아요. 그럼 전류제곱 비례하죠? 가장 걸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평형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여기 10이고, 여기 10이고, 여기 10이면 15보다 10이 작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손실이 작다고 보는 거고, 답은 그래서 일단 1번이에요. 다중접지 방식 사용한다. 원래 다중접지가 중성선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단상 3선식과 3상 4선식은 중성선의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근데 중성선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왜? 불평이 생기니까. 그래서 중성선이 있는 두 놈은 손실이 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25번.
그림과 같이 변압기 2차 측에 5옴의 부하를 놨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5옴을 걸었어요. 자, 변압기가 이게 3300대 110짜리예요. 자, 110인데 2차 전류를 구하면 R이나 V죠? R에다가 100V네요. 100이니까 얘가 20A 거르네요. 그렇죠? I2. 자, 건수비는 보통 2분의 2원이니까 2가 100에다 이게 3300이니까 얘 건수비가 33이 나오네요. 그럼 건수비 할 때 우리가 보통 I1, I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I1은 건수의 I2가 되니까 건수가 33이고 20이 되니까 0.66 이렇게 따라서 0.6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좀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33, I2가 20 그래서 0.6이 된다. 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계에서 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26번은 약간 응용했어요. 6번. 참 죄송합니다. 6번. 0.7에서 0.9로 0.7의 저항 손실, 0.9의 손실에 비해서 번호가 6번이에요. 전력 손실은 역률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0.9의 제곱에 1하면 얘가 1.23이 나오고 0.7의 제곱에 1하면 얘가 2.04가 나와요. 당연히 얘가 손실이 더 크죠. 역률 나쁘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얘는 얘보다 얼마큼 더 크냐 그 얘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4는 1.23에 비해서 2.04는 얼마큼 더 크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기준한 놈을 밑에 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니까 답이 1.7배가 증가한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삼성에서 L에 손에 발생되는 인덕턴스가 있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자기 인덕턴스를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를 LE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를 LM이라 할 때 관계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Y결선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접지가 돼 있고 이게 대지예요. 자, 여기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 때 발생한 자기 인덕턴스가 있는 거고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그럼 여기에 지락이 되면 지락돼서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로 인덕턴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LM인데 그러면 LM과 LE는 요 한 가닥을 기준해서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가죠? 그 방향이 어떻게 반대죠? 그래서 한 선당에 대한 발생하는 인덕턴스는 물론 얘들 다 방향이 반대니까 얘에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커요? 상호가 커요? 아무래도 이 자체 발생하는 자기 인덕도 크겠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빼기 상호 인덕턴스가 된다. 상호는 이제 대지 표면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자속이 별로 넘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니까 빼주면 되고 자기 인덕턴스 더 크다.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답은 2번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자기 인덕턴스는 보통 2.4 정도 헬리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2.4 미리 헬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자기 대지기로 인덕턴스는 보통 얼마 발생되냐면 1.1 미리 헬리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 선에 발생하는 인덕턴스는 얼마? 1.3 미리 헬리가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더 크다. 대지기로 인덕턴스보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8번을 볼게요. 8번. 표표가는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클수록 전압이 클수록 직경이 클수록 크다라고 했죠. 투자이 클수록. 그래서 표표가는 몽땅 크면 클수록 크다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죠. 자, 9번. 3000에서 6000 승합했다.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는 이거지만 전압 강화율은 뭐예요?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2배의 제곱에 1이니까 4분의 1배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물론 전압 강화 나오면 2분의 1배죠. 근데 지금 전압 강화율이니까 4분의 1배가 된다. 자, 10번. 안정도 증진 대책에 관계가 없는 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회선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다해선 방식. 그래서
3상 2회선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대지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라, 주파수가 60, 소울액터의 공기. 원래 어디다 쓸까요? 소울액터 용량 구하는 것은 오메가 L은 3 오메가 10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때 L은 얘 놈이니까 3 오메가 제곱의 10분의 1이고, 용량으로 구하면 오메가 CV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승 KV. 자, 근데 문제에서 주면 주는 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 단위는 ohm이고 얘는 헬리잖아요. 얘는 KV이고. 근데 문제에서 가만히 보면 뭘로 풀어야 돼요? ohm을 줬잖아. ohm. 이걸 풀란 얘기야. 그래서 오메가 L은 3에다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자, C값이 얼마죠? 0.5.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3번 나와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자, 32번, 자, 죄송합니다. 12번. 자꾸 헷갈려요. 12번. 만약에 문항이 이제 100문항짜리라고 하면 32번이 되는데, 딱 쪼개서 하니까, 전력은 1번부터 20문항이니까 그냥 12번. 배전술래 고장 또는 점검할 때, 이건 사실은 설비에 나오는 거예요. 설비 시간에 정전구역을 3장 전설에서 배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뀌었지만, 정전구역을 최소하게 해서 2km만 설치한다. 그게 뭐였죠? 구분계획이죠? 그래서 구분계획이는 정전구역을 최소하게 해서 군데군데 2km만 설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설비에서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정전구역을 최소하기 위해서 2km 설치한 게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을 볼게요. 전력 원선도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건 또 우리 통합 1 위하고 비슷하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인데 25만이 있다. 이때 전력 계통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인데 뭐라고 했냐면 얘를 갖다가 500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00의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25만 25의 제곱이고, 무효전력이 거기 얼마냐면, 얘를 물어본 거고요. 유효전력이죠. 또 뭐라 했냐면, 여기다가, Q에다가 플러스 400이라 그랬어요. 그죠? 얘를 봐. 얘를 25만 쓸까요? 25만은 50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아니네. 잠깐만요. 거기 보면, 원래 이제 피상전력은 헷갈리게 순간적으로요. 유효전력의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500이 되려면 원래는 300의 제곱 플러스 40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누트를 베끼면, 그죠? 여기서 이제 누트를 없다고 보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누트를 베끼면 제곱 1로 붙겠죠? 만약에 요걸 안 하면 누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누트를 씌우면 이렇게 50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베끼면 이게 500의 제곱이 되겠죠. 일단은 요거. 자, 뭐라 하냐면, 전력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얼마, 무효전력이 얼마가 돼? 0이 되려야 되겠죠? 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0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400이 돼야 얘가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0이 나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00이 되겠죠? 얘가 500이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500에다가 노트 5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0이니까. 얘 노트 베끼면 얘가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34번 차단기, 죄송합니다. 14번 차단 용량은 무엇이 결정되냐라고 하죠. 차단 용량 두 가지겠죠. 단락전류의 크기, 그죠? 단락전류의 크기, 그 다음에 전원칙의 용량 또는 이제 공급칙의 용량 갖고 결정된다. 그래서 차단 용량은 그래서 누산 곱하기 전격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요 전격 차단 전류가 바로 단락 전류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 P가 바로 기준 용량, P라고 할게요. 기준 용량, 즉 전원칙의 용량을 기준한다라고 했었죠, 의미. 그래서 차단 용량 결정할 때 얘는 단락 전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얘는 용량은 용량인데 어느 측 사고가 내려오는 전원칙의 용량이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사고 전류는 전원칙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칙 용량 기준이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15번. 자, 특유속도 공식을 물어봤어요. 특유속도는 이제 거기 보면 H 플러스 20에다가 2만이죠. 그죠? 2만인데, 에다가 플러스 3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이 나오면 여기에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 이렇게 할게요. 이럴 때 30이 나오면 프란시스. 그 다음에 50이 나오면 여기가 프로펠러입니다. 그 다음에 40이 나오면 그냥 사료예요. 사료. 이렇게 나오는데 여태까지 간연 우리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2만이 아니라 13,000으로 할 때가 있어요. 13,000으로 할 때는 13,000으로 하게 되면 50이 나오면 프란시스, 40은 똑같고요. 30이 나오면 프로펠러거든요. 그 여태까지 간연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특유 속도를 2만으로 놓고 설 때가 있고 13,000 넣을 때 두 가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간연도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까지 여러분들 맞히기 좀 어려웠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우셔야 돼요. 그래서 50 프로펠러, 40 사료, 30 프란시스 이렇게 같이 좀 외우셔라. 근데 우리 책에서는 간연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외워놨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 유형으로 특유 속도를 만들어냈어요. 자, 16번. 적격제 6600 Y가선 3상에서 일선 지락전류가 100일 때 접지했다. 여기 정확함. 어차피 I는 R분의 V인데 따라서 R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100. 단지 보통 아무 말이었으면 다 뭐예요? 성관연합이죠? 성관연합을 누산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Y가선이 있고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락전류가 있고 여기 성관연합이 66입니다. 근데 여기 전압이 있으면 여기 전압이 걸리는 거는 당연히 일선단계니까 바로 상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66 곱하기 10의 3승을 누산만큼 걸리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중성집의 전압이 일로서 중성집의 전압이 0이 아니니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가 흘렀을 때에 접지장이 있고 그럼 여기 전압이 뜰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일선단계의 전압이니까 상전압이 기준이죠. 성관전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7번. 철탑의 역섬락을 송전솔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뭐 해야 돼? 철탑의 접지장을 작게 한다. 그죠? 접지장이 작아야, 그죠? 접지장이 작아야 여기 애자가 이렇게 있고 낙내가 맞게 되면 이 철탑의 저항이 작아야 뇌전류가 일로 안 가고 일로 뒤로 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여기 송전수로가 있고 그러면 전류가 뒤로 들어오는 걸 역섬락이라고 그랬죠? 그 전류가 여기 저항값이 작아야 일로 안 가고 일로 잘 내려오잖아. 그래서 저항값을 작게 해야 역섬락을 막을 수 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거기 보면 2번에 탑각 접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탑각 접지장은 그냥 철탑의 접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원래 철탑의 구조물의 할 부분을 우리 탑각이라 그래요. 여기 이음 부분, 여기 이음 부분, 요 이음 부분을 우리 탑각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하고 땅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 쇠니까. 그래서 여기나 같은 말이죠.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접지장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 저항값이 작아져서 뇌전류가 대주랑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17번에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18번은 조속기가 뭐냐면, 그쵸, 무바가 되면, 갑자기 무바가 되면, 이제 발전기 속도가 막 증가한단 말이에요. 빨리 멈춰야 되겠죠? 그때 하는 게 이제 바로 유량을 조절해서 멈추게 해주는 게 바로 조속기다. 그 조속기가 이제 유량을 멈출 때 폐쇄 시간을 짧게 했어요. 짧게, 매우 빠르게. 나타난적으로 오는 거. 당연히 짧게 하니까 압력이 증가하겠죠. 파이프 안에 이제 압력이 증가하겠죠. 수차 안에. 그러니까 수격 적용이 증가하고요. 따라서 순간적으로 얘가 멈추게 해야 되니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해요? 상승률은 전압 상승률 빨리 멈추게 해주니까 속도가 떨어지죠. 따라서 발전기의 전압 상승률은 떨어질 거고요. 따라서 수차의 속도 변동률은 빨리 잡아주니까, 아니 무구속 속도가 뭐야? 최대 1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100%에서. 근데 110%까지 올라가기 전에 빨리 멈추게 되니까 당연히 속도 변동률을 잡아주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8번에 3번이 되는 거고. 자, 19번. 오고주파를 줄이는 거. 오고주파가 뭐야? 직렬 렉터죠? 직렬 렉터가 바로 오고주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병렬 렉터죠, 병렬 렉터. 시리얼 렉터가 아니라 병렬 렉터. 병렬 렉터는 뭐죠? 바로 페넌트 현상방지죠? VS와 VR 중에 얘가 더 커진 걸 우리가 페넌트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걸 봐가지고 게 바로 병렬 렉터다. 슈트 렉터. 이렇게 얘기하죠, 병렬 렉터. 근데 보통 병렬 렉터는 페넌트 방지. 지금은 시리얼 렉터, 직렬 렉터는 오고주파를 제거한다. 그래서 19번에 1번. 자, 20번. 복도체 사이에 두 개 껴서 충돌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껴서 막아준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얘와 얘 사이가 공간이죠? 공간을 영어로 스페이스. 거기 또 뭘 꼈다? 그래서 스페이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체 사이는 흡인력이 발생하잖아요.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것을 달라붙지 않게 전전 상호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우린 스페이셔다. 그래서 20번의 답이 4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3회 이제 필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2개, 3개는 아까 뭐 특유 속도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25번 1차 측 흐름 전류. 이건 뭐 사실 건수비만 알면 기기시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27번 죄송합니다. 7번 문제 또는 뭐 15번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 세 문항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봤던 문제입니다. 처음 봤던 문제. 세 문항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달아봤던 문제입니다. 간염도에서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1회에 비해서, 1위의 통합과정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쉬운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